시승격 70주년을 맞아 우리가 살고 있는 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함께합니다. 포항 읽어주는 남자. 포항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 이재원 포항지역학 연구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좀 잘 주무셨나요? 요즘 많이 덥죠. 좀 못 잤어요. 예, 그래서 밤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더위를 많이 타세요? 추위를 많이 타세요? 저는 더위를 좀 더 많이 타는 편인데요. 그래도 간밤에 예, 견디실만 했군요. 그래도 포항은 밤에는 조금 나은 편 같아요. 다른 내일보다는요. 다행입니다. 예, 그쵸? 그게 아마 바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바닷바람이 좀 시원하게 예, 불어서. 그렇죠. 네. 예. 또 간밤에 잘 주무셨으면은 뭐 컨디션도 좋으실 테고 예.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잘 챙겨 오셨을 것 같아요. 예.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해보면 구룡포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방금 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구룡포가 대표적으로 그 바닷가일 텐데, 그렇죠. 우리 구룡포 아래쪽에 보면 장기가 있습니다. 장기. 예, 그래서 네네네. 오늘은 장기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럼 포항시 남구 장기면의 장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데. 그렇죠. 네,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장기면에 이제 신라때의 이름은 지답편이라고 했고요. 지답편이요? 예, 지금은 네. 이제 29개 읍면동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장기지만 지난번 제가 구룡포 말씀드릴 때도 했고 장기가 굉장히 큰 지역이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구룡포뿐만 아니라 현재 호미곶에 해당하는 호미반도까지가 그 당시는 다 장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쪽을 장기반도라고도 할 만큼 장기가 컸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규모가 그 장기에 컸군요. 관한 이야기를 오늘 드릴 텐데요. 한양이랑 이제 아무래도 멀잖아요. 우리가 동쪽 거의 동남쪽 끝자락에 끝이니까요.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바닷가고요. 네. 그 바닷가고 한양이 멀다 보니까 장기는 예전부터 유배지로 많이 이용이 그래요? 되었던 곳입니다.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우리 향토의 이상준 향토 사학자에 의하면 장기에 유배 온 사람만 22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인 거죠? 220명이면? 그렇죠. 꽤 많은 거죠. 예. 많은 분이 유배를 오셨다고요.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누구나 알고 계시는 분이 네. 뭐 우암 송시열 쌤이라든지 다산 정약용 쌤이 계시는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우암 송시열 쌤은 숙종 때 1675년입니다. 제2차 예송 논쟁 때 이제 이쪽으로 유배를 오셨고요. 네네. 그리고 다산 정약용 쌤은 정조 때 1801년이고요. 신유 박해 때 그 유배를 오셨다는 거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유배를 오시다 보니까 즉 장기가 유배지다 보니까 당연히 유배 온 대학자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저수를 남기고 이쪽에 유배 와 있는 동안에 그리고 후학을 키우고 학문을 전수하고 뭐 그런 문화를 보급하는 일까지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 장기에도 학문을 숭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네. 보면 우암 송시열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세웠는 중림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네. 예, 중림서원을 비롯해서 서원만 그 12군데가 있습니다. 장기에. 그런 내용을 봐도 학문을 좀 숭상하고 그런 유배 오신 분들에 의해서 유배지에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이 많이 생길 만큼 이 장기가 유배 온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그럼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딱 눈여겨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장기 초등학교죠. 장기 초등학교가 실제로 1911년에 장기 공립보통학교로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요. 네. 그 전부터죠. 송시열 선생이 이제 유배를 오셨으니까 그때 손수 심었다는 은행나무가 지금도 장기 초등학교 교정에 있거든요. 한 400년 정도 매년 가을이면 노란 잎을 물들이고 있죠. 그 300년 넘었다는 은행나무가 그 은행나무군요. 예, 맞습니다. 장기 초등학교 교정에 있습니다. 가을이면 진짜 장관을 이루는 그 은행나무 사진 찍으러도 굉장히 많이 가시던데. 그렇죠. 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장기는 숲으로 유명했습니다. 숲으로요? 예, 숲. 그러니까 네네. 이제 1938년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인데 그 총독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책 제목이 조선의 임수라고 하는데요. 임수라는 용어는 뭐 요즘은 잘 안 쓰는 용어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마을 숲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국의 마을 숲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 그러한 책이 되는데요. 주로 해안가와 강변에 있는 숲을 조사를 해서 209개의 숲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 장기에 있는 장기 임수 뭐 오늘날 말로 장기 숲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장기 숲이 그 조선의 임수란 책에 나옵니다. 야, 그 정도로 유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 책에 의하면
길이가 7리, 너비가 1리, 뭐 한 지금 7, 2, 1, 2? 그렇죠. 잘 개념이 없잖아요. 네. 지금 어떤 그 도량형으로 바꿔보면 한 19헥타르 정도의 면적이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네요. 그 이제 나무가 주로 이제 너름나무, 뭐 너티나무, 팽나무 같은 활엽수도 있었지만 그 이제 탱자나무, 가시나무 같은 경우는 이게 가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위에 장기 업성이 성벽이고 아래쪽에 그런 가시나무를 심어서 묶어 놓으면서 목책으로 사용하는 거죠. 즉 울타리로 해서 위에는 석성, 밑에는 목성, 그다음 네. 어떤 요새 같은 아. 그런 한 역할을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 장기를 그 이제 질러가는 이제 그 내가 있는데 그 내를 따라서 쭉 장기 숲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수해 방지 그리고 뭐 풍해 방지 그러한 효과도 톡톡히 봤다고 합니다. 그만큼 숲이 컸고 지역에 어떤 역할을 많이 했었다는 거죠. 그러네요. 뭐 군사적인 역할도 한 것 같고, 맞습니다. 네네. 예. 자연 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숲이 그 규모만큼은 유지가 안 되고 있죠. 예, 지금은 이제 숲의 흔적은 정말 그 장기 중학교 뒷뜰에 가면 조금만 볼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장기천을 따라서 있는 그러한 숲은 거의 다 없어졌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새마을 운동 일환으로 이 이제 농사 짓는 경작지를 많이 개간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숲이 많이 훼손되었고요. 네. 그리고 장기 중학교가 광복 후에 만들어졌거든요. 광복 후에 건립하면서 숲 부지에다가 이제 학교를 조성하다 보니까 많은 숲이 없어지고 지금은 뒷뜰에 제가 최근에도 가보니까 한 12그루 정도의 너티나무하고만 있는데 네. 그나마 좀 보존이 안 돼 있어서 갈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좀 맞습니다. 네,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이제 자료에 보면 그 다산 정약용 선생도 이 장기 숲을 거닐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거닐었으니까 그런 걸 또 오늘날의 문화 콘텐츠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좀 발자취 방치된 따라잡기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예, 또 정약용 선생이 이 지역에 계셨다는 거 홍보도 되고 말이죠. 네, 그 부분이 조금 갑자기 안타깝네요. 좀 잘 맞- 보존됐더라면 맞습니다. 지금도 많은 포항 시민들이 즐길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이제 장기라고 하면 누구나가 이제 요즘 복원도 해서 잘 많이 가는 곳이 제 대표적인 곳이 장기 업성을 들 수 있겠는데요. 네네, 장기읍성. 예, 이제 장기 업성으로 이제 발길을 옮기면 장기 숲도 한눈에 바라 보이고요. 또 장기의 그 업성에 올라가면 멀리 동해 바다가 바로 보이게 됩니다. 네. 사실 업성은 거기에 이제 장기의 진산이라고 하는 동악산에 이어져 있습니다. 진산이 뭐냐면 그 동네를 지키는 수호산. 네. 예,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진산이 있거든요. 뭐 신광 같으면 비악산 이런 것처럼. 네. 장기의 진산은 동악산인데요. 해발이야 해봐야 252m니까 결코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래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었던 산인데 네네. 그 산이란 연결 지어져서 장기 업성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실제로 고려 때 1011년이네요. 고려 현종 때 여진족의 해안 침입을 지키기 위해서 토성을 쌓았는데 좀 이게 신기한 부분이 이 대한민국 반도에서 동쪽 남쪽 끝이 저 북쪽의 여진족을 방어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네요. 예, 여진족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무래도 해류가 다 그렇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장기, 구룡포, 영일만 쪽이 해류가 내려오기 때문에 북방에서 바로 내려오는 그러한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또 유추해 볼 수 있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여진족이 내려오니까 그 성벽을 쌓았던데 그 당시는 토성이었고요. 조선 세종 때 다시 이제 결국 왜구들이 많이 넘어오니까 석성으로 쌓았던 것이 좀더 지금까지 좀 남아 있고요. 네. 둘레가 1,440m 정도의 타원형으로 동서남북이 아니라 남쪽은 없이 동서북 세 군데의 성문과 또 그 주위에 이제 옹성이 같이 있는데 특히 동문 쪽에 가면은 배일대라고 하는 태양을 맞이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는 그러한 곳이 또 있습니다. 배일대. 그래서 그쪽에서 우암 선생이나 다산 선생도 이 일출을 보았다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보는 일출이 굉장히 멋진가 봅니다. 일출로 그렇죠. 유명했군요. 예로부터. 실제로 그 이제 장기천이 바다로 드는 곳이 그 신창 바닷가인데요. 네. 그 신창 바닷가에서의 일출, 그것을 육당 체남선은 그 조선 십경에 포함될 만큼 장기 일출은 유명했나 봅니다. 조선 십경이에요. 조선 십경이에요.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리고 이제 장기 업성 말씀 좀 더 드리면 성벽을 좀 많이 새로 보수해서 우리 저기 다른 지역이지만 수원성, 나간읍성처럼 그런 성벽 모양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조선시대의 성벽의 형태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성 안에는 장기 향교가 있는데요. 실제 장기 향교는 1405년에 건립되었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의 부침이 있었었죠. 그러다가 현재의 장기 향교는 원래는 장기 초등학교 쪽에 있던 것을 옮겨서 1920년대에 옮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기 향교가 성 내에 있고요. 네. 당시에 그 성 내에 있던 동헌, 그 관아, 관아 관청은 지금은 이제 성 아래 장기 면사무소 그 마당에 지금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둘러보면 그 시대를 파악하기나 예, 뭐 맞습니다. 거기 학습에도 이제 좋을 지금 것 같아요. 가면은 건민당이라고 해서 네. 요렇게 이제 누각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고요. 음. 또 거기에는 척화비, 우리 그 대원군 시절에 네네. 척화비도 같이 장기 척화비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특히 이제 많이 찾게 되는 곳이 유배지로서의 장기다 보니까 유배 문화 체험촌을 따로 조성을 해서 네. 장기의 역사를 이해를 돕고 있죠. 유배 문화체험촌도 조성이 돼 있군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이 딱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맞습니다. 아이들도 방학을 맞이했는데 이때 다녀오면 역사 공부에 참 도움이 될 것 같다. 맞습니다. 장기 엽성에 이제 생각이 들어요. 올라가서 네. 예, 엽성 구조도 한번 보시고 멀리 바닷가도 한번 경치도 보시고 네. 내려오셔서 유배문화 체험촌을 들리셔도 아주 좋은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7992님께서 지금 아들 방학 동안 발명교실 태워주고 지금 늦게 출근한다 뭐 이런 말씀 남겨주셨는데 발명교실 쉬는 날 있다면 우리 여기 유배 문화체험촌 바로 우리 지역에 또 좋은 학습 공간이 있으니까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시간 함께했어요. 포항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장기 지역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원 포항지역학 연구회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